이게 다 보죠.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떠올라서 한 게, 제가 그동안에 가, 자, 진화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수련하신 여러분들도 내 말을 듣고 그런가가 아니라, 여러분도 각자도 자아를 발견하고, 자아하고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진화하고도 해야 되는데, 보통 다른 데서는 이제 어떤 용어들을 쓰냐면은, 뭐 참나를 찾아서,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뭐 이렇게 하는데, 나로서는 내 실체험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편의상 그렇게 가아 자아 진화로 나는 호칭을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자아와 진화를 각 누구나가 다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체험을.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이게 자아다라고 했던 게 이제 꿈을 통해서였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꿀 때 어떤 펼쳐지는 그 의식을 누구 거냐. 저는 그거를 자아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진화도 꿈에서 만날 수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꿈을 통해서 내가 만났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중간에는, 그러면 자아도 진화도 의식체라면, 그럼 내 몸을 움직여달라. 그래서 꿈속에서 나한테 말을 해가지고 꿈속에서 내 자아가 몸을 움직이고 현실에서 내 몸이 움직이고 하는 것까지도 실체험을 했다고 이제 예전에 그랬는데, 먼저 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 우리가 보통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통하면은 내가 성령 체험을 했다, 뭔 체험을 했다 말하잖아요. 그거를 잘 판단해 보라고. 과연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만난 존재가 자의 존재인지 진화의 존재인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짝사랑이면 안 돼. 짝사랑이면. 예를 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혼자 막 독백하잖아요. 그 혼자 해도 안 돼. 서로 응답이 있는 대화 소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명상 중에도 이 먹고? 이게 뭐지? 라고 해서 느낌으로 만나야 되고, 그거를 내가 거기 또 어떤 구분을 썼냐면, 자아를 만나는 거는 직감이라는 표현을 쓴다 라고 내가 했고, 진아를 만나는 거는 직관이라는 단어를 쓴다 라고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명상의 더 깊은 상태가 선정이요. 선정. 선정은 뭐냐면은 선정과 지혜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하면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기도 하잖아. 그럴 때 이게 뭐지? 라고 하기도 이게 보인다, 느껴진다 하는데, 선정이라는 상태에 깊이 들어가면 뭐냐면, 그러한 명상에선 드러난 그것을 내가 알아차리는 지혜까지 생기는 거. 그거를 제가 이제 선정이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냐? 이게 평상시에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그 진화가 주는 직감과 자아가 주는 직감과 진화가 주는 그 직관, 그것을 우리가 평상시에도 이게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최종적 우리가 바라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수련 방편 단체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야지 이게 제대로 된 수련이냐고 봤을 때 몇 가지 이제 떠오르는 게 있는데, 우선 지도자가 방편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이 경험이 있고 그거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이끌어줄 방편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듣고 그 사람이 하는 걸 봤을 때 그런 거라구나 하고 내가 알아차리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체험이 있어야 돼. 내 경험이 있어야 돼. 그것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야. 그냥 그러더라. 우리 저기 지도자는 선생님은 이래. 그건 남이지 내가 아니거든. 결국은 내가 해야 되거든. 그래서 내 경험, 내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체험이 이게 자아인지 진화인지를 스스로 검증할 수 있을 정도까지 돼야 된다. 오늘은 자아가, 오늘은 진화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한 경험을 한 번에 했다고 해서 나도 했어가 아니라,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 정진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수련의 의미가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지도자가 우리 스승님은 옛날에 구름도 없앴고 뭐도 했대. 옛날에.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현재 진행을 해야 된다. 현재가 계속
향상 진행에 영향해야 돼. 예전에 그랬고 지금은 이런 경제야. 이번 주에는 이랬대. 어제는 이랬대. 이래가지고 지도자 역시 계속 끊임없이 향상 정진을 해야 된다. 그것이 있어야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의 정의를 다시 한번 다 설명한 다음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도반들 간에 화합과 존중이 있어야 돼.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신의 종교에서 나는 신이 선택한 사람이야. 너는 아니야, 임마. 이거 아니라 불교에서 일체 실유불성, 누구에게나 부처가 될 성품이 있다. 다 존중해야지. 그런 화합과 존중이 있는 단체여야 된다. 이게 서른 단체. 그 다음에 너 죽으면 천국 가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열반 니르바나라는 경지, 그러한 기쁨의 경지, 천국의 경지를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기가 체험을 해야 된다. 죽으면 간다고 하는 건 아니다 이게. 그 다음에 너는 안 돼. 이거 안 된다. 이게. 누구라도 하면 된다. 나는 그러한 것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청출어람이 돼야 된다. 우리 스승이야. 나는 영원히 저분 밑에서 존중하고 그냥 그런데 아니다 이게. 어떤 수련 단체라도 내가 스승이지만 배운 사람이 나를 뛰어넘는 그러한 청출어람의 그러한 단체여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나는 그 인정할 수 없다. 인정 못하겠다. 내가 정리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돈을 요구한다. 돈이 필요한다. 이거 사입입니다. 그 다음에 죽을 때 천국 간다. 이게 사입입니다. 그 사입이 분별하는 법.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내 명령에 복종해라. 순종해라. 이거 사입이다 이게. 그 다음에 꼭 단계를 줘가지고 스승은 저 위에서 감춰져 있어. 그리고 밑에 사람에서 우리 스승님은 우리 스승님. 그거 다 사입이다 이게. 그래서 내가 이거 정리를 했고, 그러면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뭐를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정을 충만하게 하고, 그래서 나의 태어날 때 갖고 있는 정기를 보존해서 그 정을 단련해서 연정해서 기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기는 뭐예요? 기장. 하단전 정충한 다음에 중단전까지 기를 장하게 한다. 이게. 그래서 뭐냐? 그 장한 기를 통해서 나 자신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나의 운명의 설계를 알아차리는 지명, 나의 운명을 알아차리는 지명이 돼야 돼서, 그렇게 해서 그 기를 연기에서 신의 경지로 돼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신의 경지는 뭐냐? 우리가 신명 난다 그러잖아요. 막 신나잖아. 그죠? 그럼 다 알잖아. 그래서 우리가 신명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통. 하늘의 본성과 통해야 된다, 이게. 그런 단계가 되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는 그 신을 어떻게 하냐? 연신해서 어떻게 하냐? 허가 돼야 된다, 이거. 공의 상태, 허의 상태로 돼야 된다, 이게. 그런 경지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명상과 더 깊은 선정의 단계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한 명상과 선정 상태에서 공허한 뭔가 텅 빈 공의 상태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드디어 합도. 거기에서 도와 하나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정리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노 돈수, 도노 점수 이렇게 막 서로 싸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노 돈수로 우리가 순간 깨달음을 통해서 그런 거를 반복 정진해서 도노 점수로 가야 된다. 이거는 쌍수라고 내가 딱 결론 내릴 거예요. 그동안에 도노 돈수다, 도노 아니다, 도노 점수다, 단방에 깨우치는 것이다. 아니다, 점차적으로 깨치는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그거 아니었더라, 이게. 도노 돈수를 통한 도노 점수로 가야 된다. 끝없이. 이게 수련하는 우리들의 목표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진짜 합도에 갈 수 있고, 제가 이제 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어요. 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노자, 장자가 도가 사상을 펼쳐내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이 처음 이 세상에 도를 알게 되고 깨우친 사람인가가 아니더라, 이게. 그리고 이제 도가 뭐예요? 그러면 도가도, 비가도, 도가명, 비장명, 이렇게 해가지고, 도를 도라고 할 수 있으면 그것은 이미 도가 아니다. 엄청난 경지다. 이름을 붙였으면 이미 아니다. 이런 말을 썼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온 건 뭐냐면, 인간이
인간이 된 상황, 즉 뭐냐면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동물체예요. 인간은 지구상 생명체 동물이었고 거기에 하늘 시무식이 들어와서 드디어 하늘과 땅이 하나 된, 땅은 동물이에요. 동물은 땅에서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하늘 시무식, 이 천부경에 나오잖아요. 그것과 하늘과 땅이 합쳐진 존재가 바로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간은 이런 모습이었지만 우리가 인간을 인간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때는 뭐냐? 하늘과 땅이 하나 된 인중천지 일의 상태, 그러한 아주 최고의 인간, 최이상의 인간, 완전한 인간이 된 거, 그런 것이 나는 인간이라고 보고,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그런 인간이라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의 아담의 6,500여 년 전, 그것이 그래, 그들에게는 자기의 조상은 이렇게 깨달은 하늘과 하나 된 존재인 것으로부터 탄생했다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겠다고 내가 말을 한 게 그건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돈은 뭐냐? 바로 그렇게 깨달은 존재가, 땅의 짐승은 그 어떤 생명체도 하늘을 바라본 적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런데 그렇게 천과 땅, 하늘과 땅의 하나가 합쳐진 인중천지의 상태에 그렇게 된 인간다운 인간이 처음으로 되면서 어떻게 됐냐? 이 목보라고 하늘을 바라봤어. 그리고 하늘처럼 되려고 그랬어. 그것이 바로 인간이 탄생하면서 창제되면서부터 깨달은 인간이 처음으로 보게 된 하늘의 길, 하늘의 경지로 향하는 길, 이것이 태초의 도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양해졌냐? 그런데 인간들 중에서 동물성의 비중이 많은 동물 같은 인간도 있고 하늘을 추구하는 하늘 같은 인간도 있더라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영혼의 의식의 여정의 수준에 따라서 각각에게 다 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노돔수, 네 자리에서 도노돔수하라 이야.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건 네가 할 거다. 그래서 도노점수로 하늘 경지까지 가라. 이것이 제가 최근에 정리한 도에 대한 정의입니다. 아까 질문을 하셔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일무기원하시네. 네? 일무기원하시네. 네. 그래서 도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질문을 해 주시라. 그러면 나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연결해서 내 입을 통해서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지만 나도 그걸 통해서 발전을 한다. 그러니 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라고 요청하는 게 그런 거예요. 가하고 진나가 원래 참나라는 게 진하고 에고가 가. 야, 그래요? 에고가 가인데 예. 우리가 이제 에고하고 참나를 찾아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진화를 찾아서. 자, 그럼 제가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됐어요. 프로이트나 칼융, 얘는 이제 그렇게 에고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명상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에고가 자아라는 말이 일부는 맞더라 이게요. 그런데 가아에게도 에고가 있습니다. 가아에게도 이 세상 몸을 갖고 살아가면서 생성된 의식을 통해서 에고가 형성이 돼요. 그거는 가아의 에고고요. 자아는 자기는 그런 상태에서 몸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몸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에고는 뭐예요? 몸을 갖고 살아갔던 경험이 많아요. 전생이. 그때 각각의 경우에 자기 에고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아에게는 에고도 있고 가에게도 에고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프로이트 칼융이 에고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뭔가 하다가 명상에 들어가 봤더니 가에게도 에고가 있더라. 그리고 가에게도 하늘의식이 있고 자에게도 역시 하늘의식과 함께 에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다시 자아가 환생하느냐? 에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몸을 갖고 살아가면서 또 에고를 또
생성해. 자기 내면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죽으면 또 자아가 돼서 또 환생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사님이 말한 거는 현대적으로 많은 철학인들이 지식인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명상에 들어가 봤더니 지금 설명들이 그 상태더라 이게. 그래서 일부 맞지만 나도 에고가 있더라. 내가 새로운 에고를 형성해 가더라. 그걸 저는 그거를 명상을 통해서 제가 느낌으로 받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거는 뭐예요? 에고? 그게 이제 참나하고 에고를 이렇게 보통 명상하시는 분들은 나누거든요. 그 참나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건데 이제 마음이 편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에고는 좀 약간 동물적인 본능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에고를 뛰어넘어서 이제 참나로 이렇게 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우리가 수련이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잘 보세요. 어떤 굉장히 깨달은 존재, 그 다음에 어떤 스님, 그 다음에 어떤 철학자가 에고 얘기를 하고 우리 박사님, 김재민 원장님 말한 것하고 같이 얘기를 해요. 에고를 얘기를 하고 참나를 찾아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도 참나를 경험을 하라고 해요. 그거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 말 듣고 참나를 찾을 수 있는가? 못 찾습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그것이 참나인가? 아닌가? 뭐 헷갈려요. 근데 나처럼 분명하게 제가 경험을 해야 돼.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하 상태와 자아 상태와 진화 상태가 아주 명료하게 있어요, 저는요. 그러면은 체험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자아와 진화 체험하기라고 제가 이제 처음 얘기했죠. 꿈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선정을 통해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최상의 상태라기야. 그거를 하면은 그냥 참나라는 말을 써도 되고 진화라는 말을 써도 되고 무슨 말을 써도 다 돼요. 그것만 설명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참나라는 단어를 써야 돼. 누구라도 참나가 그렇다고 하는데 참나가 안 잡혀. 상징적이야. 근데 나는 분명히 정의하잖아. 이것이 진화였고 내가 최근에 그 절수련 할 때 그 경험 했더요. 눈을 감고 절을 하는데 평상시와 다르게 그냥 그동안 평상시에는 빛이 바짝바짝 하다가 막 번개불도 나오고 뭐도 총천연색도 나오고 다 하는데 와 그날은 내가 빛수련을 했거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동그란 그 처음에는 보름달 있죠. 그 밤하늘에 아주 보름달이 그냥 팍하게 나온다. 그렇게 딱 보였어. 두 번째는 약간 빛이 나. 세 번째 할 때는 야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세 번째는 이 빛이 빛나면서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소리를 질렀다니까. 빛이 막 오니까 나한테 이거 왜 빛이 이렇게. 그 뭐냐 내가 그러고서 도대체 이게 뭘까 하다가 내가 알아차린 건 뭐냐면 참나 진화 존재가 자기는 빛이기 때문에 빛의 의식 빛의 심의식 존재예요. 그거를 나한테 보여준 거야. 그래서 나한테 나는 진화하고의 그 소통이 가능하구나 실제로 그거를 또 한 번 체험한 거죠. 이거 너무나 선명하게 그냥 눈 감은 상태에서 그냥 딱 이렇게 처음에는 보름달처럼 그 다음에 그것이 태양처럼 그 다음에 빛이 막 오는 거야 나한테. 와 그래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그런 경험도 했고 내가 꿈속에서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저한테 어떤 정보를 줬거든. 그런 것도 경험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는 이렇게 우리 수련할 때 저는 가하는 요거를 가하라고 하고 자아는 요거를 자가라고 진화는 요거를 자아라고 구분을 해서 제가 호칭을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게 내가 말을 썼을 때 여러분하고 똑같은 모습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방편을 쓴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른 분들이 그분들이 참나를 발견을 해서 그 말을 쓰셨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내가 한번 그 홍익학당 그 친구가 참나라는 그 표현을 쓰길래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저 친구가 말하는 참나를 내가 저 말을 통해서 내가 발견할 수 있을까? 잘 안 되더라고.
그가 말하는 참나를 통해서 내가 진화를 느껴보려고 그랬어요. 그가 말하는 근데 뭘 표현 방법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민 씨라고 이너피스 하는 분인데 김정민? 네, 이름이 정민인데요. 그분이 이제 참나하고 자아를 잘 구분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걸 설명해줘요. 그게 이제 되게 이해가 설명해줘 보세요. 내가 이해해보게. 그러니까 참나하고 이제 그 참나하고 보통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세상에서는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신개념으로 세 개 가까지 해서 가, 자, 진화를 말씀하시거든요. 영혼 배개의 개념으로 발견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아직 그 설명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가자 진화에 대한 정확한 이제 구별이라든가 이걸 적용해서 현실적으로 실현하면서 느낄 수 있는 체험까지 가기는 이제 분명히 다 하시니까 근데 저희는 아직 이제 아마 이건가 저건가 이제 이럴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서도 뭐 참 나에 대한 그런 정의는 굉장히 많지요. 자아에 대한 얘기도 많고 근데 이제 하나 이제 다른 거는 가를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정민이라는 사람. 그래서 내가 오늘 첫 얘기 그거잖아. 자아 진화 체험하기 라고 내가 다행히 오늘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꿈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선정을 통해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체험을 해보라. 꿈을 잘 꾸는 사람들은 좀 깨어있다는 소리인가? 아니 그거 깨어있는 거 달라요. 꿈에서 있었던 그게 약간 그게 생활에서 드러날 때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게 이제 무의식 속에 있던 것들이 표출이 되는. 그게 이제 그건 제가 이제 예지몽이라고 하는데 자각몽도 있고 예지몽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저는 예전에는 꿈을 꿨는데 깨고 나면 꿈을 꿨는지 안 꿨는지 잘 모르고 꿈을 꿨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 가끔 꿈이 기억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꿈이 기억나는 게 굉장히 선명해. 자주 꿈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무의식이 뭘까? 그래서 저는 무의식과 잠재의식도 구분하는데 잠재의식은 가의 존재가 경험했던 것을 잊고 있는 것을 저는 잠재의식이라고 구분한다라고 저는 하고요. 어떤 사람은 무의식과 잠재의식을 혼용해 쓰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거를 잠재의식은 가의 것이라고 저는 정의를 해놓고 무의식은 가가 의식을 못하는 것을 무의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무의식은 뭐냐? 자아의 무의식일 때도 있고 진화의 무의식 상태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해놓고 해요. 그래서 꿈은 뭐냐면 내가 의식을 못한 상태잖아요. 나의 가의 의식이 끊어진 상태에서 펼쳐지고 있는 자아가 자기 의식을 펼쳐내는 것인데 이게 가와 자아가 파동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걸 느낍니다. 깨어서라도 느껴요. 근데 그게 단절된 사람은 자기는 꿈 꿨는지 몰라요. 그거는 가와 자아의 의식의 소통이 단절된 사람이에요. 그럼 보니 가로서는 전혀 꿈꾼 기억도 없어. 안 돼. 연결이 안 되니까. 먹통이니까. 근데 그나마 기억이라도 났다는 것은 소통이 되고 있다는 증거다. 그렇다면 꿈속의 의식을 잘 느껴라. 그것이 당신이 향상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게 뭐 자아냐. 지금 내가 고민하는 것도 꿈에서 나타나는데 그 자아가 아니라 그건 내 거잖아. 그래요. 그렇지. 가의 모든 것을 자아는 늘 한 번도 쉬지 않고 다 받아들입니다. 가가 경험하고 느끼는 생각, 감정, 의식은 바로바로 자아한테 다 추가돼요. 그럼 여기서 지금 자아를 얘기하시고 또 가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가는 누구고 그 정체가 누구고 자아의 정체는 누구예요? 가는 우리가 애기 몸을 갖고 태어났죠. 그 상태는 가에 자기 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때는 경험한 게 없어요. 애기이기 때문에 몸으로서 경험한 건 없습니다. 그때는
자아가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아의 의식으로 다 무의식으로 아기 때는 다 움직입니다. 그 자아는 전생부터 계속 누적되어 그 자아. 그거죠. 그 자아는 새로 형성된 이 육신 가는 이 육신 그러니까 지기를 통해서 태어난 그 몸을 아기. 갖고 경험한 의식. 그래서 아기 때부터 제가 조금씩 경험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애가 처음에는 엄마만 의지합니다. 몸으로 가지고는 먹어야 되니까. 근데 얘가 7살이 되면은 슬슬 미운 7살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있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아가 더 발현이 된다는 건가요? 그게 점점 가가 이제. 가가 발현이 이제 가가 자아보다는 더 가가 더 가는 현실이거든. 가는 현실이고 자아는 비현실 무의식 상태잖아요. 거기서 무의식적으로 계속 신호를 주거든요. 이 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기 때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요. 그게 운명의 습성에 따른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행동을 하면서 미운 7살까지 자기 의식이 감정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맨 처음에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7살 정도, 6, 7살 되니까 내 생각이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동안에는 엄마, 아빠하고 맨날 귀엽게 했는데, 그다음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 가는, 네. 그 가는 어떻게 그러면 가라고 할 수, 그러니까, 자아는 전생에부터 다 누적되어 온 그 자아라고 한다면, 이미 여기서 이 지상에서 새로 탄생하면서 받게 된 그 가는, 그럼 어떤 식으로 새로 경험하는 그 모든 그런 것들을, 그걸 업이라고 하고. 아니, 그러면 뭐냐면 자아는요, 네. 전생에서는 가였어요. 네. 그리고 몸을 놓은 상태의 비물질 상태가 자아입니다. 네. 그런 거를 여러 번 경험했어요. 네, 그렇죠. 그 전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아는 그렇게 몸을 갖고 가로 살은 여러 번의 전생 의식이 다 아카식 레코드로, 아카식 레코드 다 있어요. 네. 그리고 요 상태를 나는 몸을 갖지 않은 비물질 상태의 모든 시무식이 다 응집된 요 아카식, 나라는 아카식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저는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는 모든 생각, 감정이 다 있고, 에고도 다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에고만이 아니라, 자아도 선한 의식이 있고, 그죠? 그렇죠, 물론. 예, 신의식도 있고, 그 다음에 동물의식도 있어요. 거기 가도, 에고도 있고요. 그게 존재인데, 걔가 에고가 있기 때문에 다시 몸을 선택해서 온 다시 거잖아요. 나왔어요. 이때 이거를, 몸을 가진 이 상태를 가라고 하고, 가의 시작은 자기 의식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처음엔 없지만. 없어요. 자아에 의해서 원격 컨트롤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경험한 것들은 뭐예요? 내 몸 갖고 난 이후부터 생성되기 시작해서 형성된 나라는 존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미운 7살이 되는 것이고 청년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뭐예요? 독립입니다. 계속 가가 강력하게 영향을 그렇죠. 지배를 하는 거죠. 예. 자아는 이제 역할이 조금 해주고. 그것이 바로 물질이 에너지가 크거든요. 네. 가는 물질에서 형성된 시무식 에너지이기 때문에 요거는 에너지가 큽니다. 자아의 에너지는 비물질 상태이기 때문에 작아요. 처음에는 얘가 없으니까 얘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 되면 얘가 점점 의식이 커지죠. 현실계의 물질계로 크잖아요. 여기는 무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약해요. 얘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점점. 근데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영향받고 있죠. 그렇죠. 그러다가 얘가 잠을 자잖아요. 야의 의식이 제로가 됐죠. 네. 그러니 가의 의식이 자아의 의식이 드러나는 게 그게 꿈이다. 꿈이에요. 그리고 점점점 가가 자기라는 경험을 통해서 굳어지고 형성되는 가의식이 있습니다. 네. 요게 지혜로운 사람은 자아와 진화를 발견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개차반으로 사는 사람, 옹고집인 사람, 외골수인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그 사람 뭐냐? 자아에는 목적이 뭐냐면 요렇게 자기가 몸을 가지고 와서 경험하면서 자기가 부족했던 에고의식을 점점점 낮추고 자기를 의식을 높이려고 해서 온 거야. 그런데 이 가라는 존재가 자기라는 개성이 강해져가지고 지 뜻대로 살려고 그래. 이렇게 살다가는 오히려 자기의 의식이 영혼 의식의 여정에 방해가 되고 퇴보가 됩니다. 이럴 때는 얘가 여기 가 거를 놔버려요. 그러면 얘는 완전히 자아가 없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지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점점 노인이 돼서 그렇게 젊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이 퇴보로 가잖아요. 저는 치매라든가 이거 다 거기 연결됩니다.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 세상을 한 번 살았던 경험한 의식, 생각, 감정, 논리, 그거로만 살아요. 가가. 그래서 얘는 외골수, 고집불통이에요. 말이 안 통해요. 이거 못 말려요. 그러면 그걸 제가 뭐라 하냐면 자아가 포기한 인간, 자포남이라고 그래요. 자아가 포기한 여자, 자아가 포기한 남자. 여기가 이게 참나하고 예. 에고를 이제 설명한 건데 그 참나는 나의 영혼, 모든 에너지 근원, 우주고 그 에고는 두려움을 먹고 자라고 그리고 항상 불안하고 참나는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고 에고는 세상이 결핍으로 있다 주장하고 에고는 세상을 빈부, 성공, 실패, 승자, 패자 이런 것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쪽으로 하고 참나는 세상이 이제 풍요롭고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성취하고 내가 얻는 것은 다른 사람도 똑같이 성취하고 얻을 수 있고 자기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에고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고 참나는 내부에서 외부로 간다. 그래서 나의 세상을 표현하고 외부를 전파한다. 그래서 뭐 행복은 내 안에 있던데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커리어를 얻고자 할 때 에고는 돈과 명예를 얻으려고 커리어를 원하지만 참나는 세상과 무언가를 공유하고 싶어서 커리어를 원한다. 이런 얘기고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는 에고는 예쁘고 멋지게 보이고 예쁜 연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참나는 자신을 다시 건강하게. 그러니까 이제 에고하고 참나의 차이가 그 저거의 차이죠. 자, 그걸로 보면 이 사람은 사고의 틀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분법적으로 돼 있고요. 그거는 뭐냐면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것만 관찰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고 제가 들은 걸 한 겁니다. 이걸 내가 통합해서 설명드릴게요. 참나라고 하는 상태, 실제적 상태, 그건 존재입니다. 생명체고요. 그 상태는요, 구분의식이 없어요. 그거는요. 자, 내가 잠깐만 말씀하시는 참나 여기서 말씀한 참나가 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 가자 진화를 진화의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참나가 만약에 진화라고 한다면, 한다면 한 조건이에요. 뭐냐면 진화 상태에서는 구분의식이 없어요. 네. 모든 것 왜냐하면 자기가 모든 것이거든. 네. 그래서 옳고 그르고 선, 악, 사랑, 미움이 없어요. 내가 나니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진화라고 나는 하는 것이 그것이 참나라고 하는 건데 이분은 뭐냐면 우리의 내면에서 있는 것을 그렇게 구분한 건데 자 이거는요 그분의 구분 상태도 역시 자아입니다. 내가 단정하는데 뭐냐면 이 물질 현상계는 뭐냐면 양극성 상태예요. 저 진화에 내가 느낌으로 다 들어오고 다 한데 해서 그런 건데 미안한데 진화 참나의 상태는 구분의식이 없어요. 거기에 선악 개념이 없어요. 그냥 허용하는 그냥 그대로야. 그래 형태. 근데 지금 삼라만성으로 물질계로 왔잖아요. 물질계로 오기 시작하면서 뭐가 됐냐? 양극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물질계에 있는 모든 존재는 양극성이 있습니다. 이쪽은 무지 플러스야. 이쪽은 마이너스야. 이쪽은 사랑이야. 이쪽은 증오야. 이쪽은 커. 이쪽은 작아. 이쪽은 깨끗해. 이쪽은 더러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참나는 결코 진화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 아닙니다. 자아의 그 밑에서 파생되어 온 것이다. 예, 내가 참나라는 용어를 굳이 안 쓴 이유가 있어요. 네. 지금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지 그거를 발견한 거야. 인간에서 발견한 거야. 참나를. 나름대로 이것이 참나다라고 하는 건데 대단히 훌륭한 발견이지만 그분이 과연 진화의 실제적 상태를 느끼고 실제적 상태와 하나가 된 상태가 있었을까? 나 그분이 실제로 그런 상태가 됐었던 분이라면 이렇게 설명을 안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장님이니까 그 뭐냐? 그분은 나타난 현상을 정확하게 명료하게 구분을 했어. 내가 보기에는 정확해. 근데 그거는 뭐냐?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말하는 진화라는 개념은 물질계 이전의 근원의 상태부터 얘기하는 것이어서 거기는 모든 것이 동시성이고 전체성입니다. 거기는 구분의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행복하다 뭐하다 이런 구분이 없는 자체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없는데 이 세상에 거기서 물질화되는 과정에서 초기부터 양극성이 생겼기 때문에 물질이 된 거예요.
양극성이 생겨. 내가 천부경의 일시무시일 신상국 무진분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거기하고 좀 다르. 내가 뭐 지금 말하는 상태는 우주 물리학을 보고 뭐 얘기하는 거예요. 천부경 자체도 우주 물리학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들도 느낌으로 설명을 했는데 네. 천부경도 맞고요. 네. 천부경도 진리입니다. 제가 봤을 때. 네. 내가 천부경에 있는 우주 창제 원리를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천부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에고는 이제 작은 나하고 타인을 구분해가지고 그리고 참나는 좀 더 뭉뚱그려서 넓은 의미의 자기를 얘기하는 예, 그 말이 맞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말이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나타난 현상계를 명료하게 구분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는데 과연 에고인 내가 에고 상태로 하는데 거기는 지금은 기분이 좋은 상태다. 지금은 화나는 상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나는 보여지는 거야. 인간이라는 것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다양한 생각, 감정, 의식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즉 행복도 가지고 있고 사랑도 가지고 있고 내가 오욕 칠종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탐심도 가지고 있고 모두 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전체예요. 거기서 이걸 따로 참나라고 이걸 따로 만약에 에고라고 한다면 그분은 인간 가에게서 당신은 참나의 의식이 있고 에고의 의식이 있다고 그 나 안에서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맞지만 내가 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나는 가하는 가대로 에고가 따로 있고 참나도 따로 있다. 가에게도 이렇게 말을 한다면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가에게도 에고가 있고 가에게도 참나가 있다. 그리고 자에게도 에고가 있고 자에게도 참나가 있다. 라고 저는 아주 내 경험이니까 아주 명료하게 저한테는 그러면 진화는 영으로서 네. 그냥 모든 거 포용하고 그냥 존재하는 그저 존재하는 그런 이제 진화가 있다고 한다면 네. 자아 가는 그 모든 거 영도 가지고 있고 어떤 혼에 대한 어떤 역할 같은 것도 영향을 받고 있고 자 이렇게 보면 되죠. 이제 근본으로 보면 네. 참나라는 자체를 네. 하나의 단어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주 그냥 청정하고 고요하고 밝고 환하고 깨끗한 아주 근원의 상태가 사실은 진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은 순수 절대 영의 상태예요. 네. 영으로 보면 절대 영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우주 물리학으로 보면은 근원 에너지예요. 근데 그 자체가 그 근원 에너지가 자체가 이 인간에게 각각 다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해가 못하는 거고 저는 발견한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의 심의식이 어디서 형성됐느냐? 심의식, 어디냐? 의식? 우리 마음의 생각 감정이 다 어디서 생겼냐? 네. 라고 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알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철학자 다 그럽니다. 내가 태어나 살면서 내가 몸을 갖고 살아가면서 생각이 생기고 감정이 생기고 어떤 의지가 생기고 의도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생각, 감정, 의식은 어디냐? 물질 이후의 것입니다. 물질 이후의 것이에요. 그런데 서양 철학을 보면은 맨 처음에는 의식이라는 존재를 인정을 안 하고 물질론만 가지고 이론론을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럼 이 생각 감정은 뭐지? 이거 물질에 관련된 거 아니야? 그래서 물질론을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비물질 의식 상태도 별개의 존재라고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원론이 됐습니다. 이원론이 됐는데 그것이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모든 철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거는 아니네. 물질은 나중에 생겼다는 거를 저는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쉼의식이 먼저네. 지금은 모든 현대 인간들은 뭐냐면 몸이 먼저고 거기에 생각, 감정, 의식이 생겨서 나라는 존재의 개성으로 굳어져 갔다라고 이원론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심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1대1로 봐요. 그런데 저는 이 삼라만성이 만들어진 그 이전의 상태가 바로 심의식, 의지, 관계력이라고 제가 천부경에서 제가 다 해설했잖아요. 설명을 들으신 분 있고 안 들으신 분 있는데 내가 천부경을 통해서 그것을 입증합니다. 이 세상의 물질화된 삼라만상 이전에 심의식, 의지, 관계력이라는 에너지 관계력이라는 것이 이미 펼쳐져 있었다. 비물질 상태가 심이. 그래서 그 심의식에 의해서 물질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뭉쳐져서
됐고, 그 증거가 뭐냐면요. 그 듀크 대학에서 이중순리 실험을 할 때 걔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전자를 이중순리를 쏘니까 보고 있으니까는 점이 찍힙니다. 요 슬릿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 전자가 입자 맞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점심 먹으러 갔다 왔는데 보니까 점이 안 찍히고 파동 물결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라. 그러면 전자는 입자이면서 파동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당신의 차원이 의식이 어느 차원이냐에 따라서 입자냐 파동이냐 아니면 입자이면서 파동이냐가 결정되는 거다. 3차원 존재의 의식으로 보면은 그러면 어떨 때는 입자고 어떨 때는 파동입니다. 3차원 의식을 가지고 보면. 그런데 나의 의식이 5차원 이상 7차원 9차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이해 못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차원 의식이 3차원 아닙니다. 우리는 기본으로 다 5차원 의식입니다. 기본으로. 그 다음에 저는 지금 10몇 차원까지 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차원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입자이면서 파동이 아니라 파동을 가지고 있는 입자입니다. 요 근본은. 그래서 고차원에서 보면요. 이거는 파동을 가지고 있는 입자예요. 그런데 저차원으로 가면은 어떨 때는 파동으로 보이고 어떨 때는 입자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의 의식의 차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관찰될 수밖에 없다. 그 증명을. 의식의 차원이 높으면. 네, 전체가 다 합니다. 하나입니다. 의식의 차원이 높다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낮은 차원의 것들을. 다 일목요연으로 전체가 다 들어와요.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가 한 통에. 한 통입니다. 한 통입니다. 유관통이 탁.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앉아 있어도 네. 뭐 미국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제가 알아낼 수도 있고. 네, 그게 들어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는 동시성인데 이거를 설명하기 뭐라겠다. 다른 걸로 비유드릴게요.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사모님이 우리가 이제 조선 시대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사실은 조선 시대 사람들한테 이제 스마트폰을 보여주면 놀랄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뭔가. 소리도 들리고 뭐 유튜브도 나오고 미국에 있는 소식들이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이제 차원이 높으면 우리가 사실 이해 못하는 것들이 사실 이런. 네. 자, 그럼 이걸로 설명드릴게요. 이걸로. 자, 우리는 지금 적어도 최소한 3차원에 있죠. 우리가 4차원에 있으면 이거를 느낍니다. 이 3차원에 있으면 이것밖에 몰라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3차원에서는 이것밖에 못 봅니다. 4차원, 시간 개념 우리가 있잖아요. 시간이 흐르니까 저 내려갔다 이렇게 또 움직이네. 여기까지 보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5차원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이면에까지도 우리가 육감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누구나 다 5차원은 다 가지고 있는데. 저의 어떤 생각을 하는지까지도 딱 느껴지시나요? 제가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 경험으로 굉장히 죄송하지만 내가 사람을 굉장히 정확하게 봐요. 굉장히 정확하게 봐요. 겁나. 굉장히 정확하고. 자, 그거는 뭐냐면, 어저께 뭐 했어요? 그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파동이 어떻게 느껴진다는 그것이 굉장히 좋고. 자, 그럼 내가 이제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가 3차원이니까 지금 이렇게 되죠? 2차원 존재가 볼까요, 요거요? 2차원 존재가 보면요, 이거는 밑에 이것만 보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2차원 이제 요걸 내가 내렸어요. 아까는 요거에다가 딱 여기 닿았어요. 그러면 아까는 원인데 여기 닿으면은 원반이 보입니다. 여기까지 갔어요. 원이 이면 커졌습니다. 좀 커졌습니다. 즉 2차원 존재, 3차원 존재는 전체가 하나가 다 보입니다. 2차원 존재에게는 따로따로 보입니다. 변하는 걸로 보여요. 그죠? 이거를 높여보세요. 그래서 내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성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의 의식 속도, 생각의 속도, 빌 게이츠의 생각의 속도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의 생각과 의식의 속도가 순간이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파일이 있죠. 파일. 그다음 여기 들어가 있는 정보 있죠. 동시에 우리는 지금 한 번에 하나밖에 못 보잖아 이러죠. 내가 만약에 다중위상 배열을 수신 동시 인식할 수 있는 매트릭스 홀로그램 상태의 의식 존재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것 다 합니다. 동시에. 그건 마치 뭐냐. 바둑을 다명국을 두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1대1로 둡니다.
그죠? 바둑 뭐 7단, 8단, 9단 되잖아요. 다명국으로 둡니다. 여기 갖다 두고 저기 갖다 두고 동시에 전체가 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의식으로는 한 되면 요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여기 다 그 사람 머릿속에는 전체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과거, 현재, 미래는 우리가 생각, 의식의 속도가 늦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를 한 번에 못 보고 책 한 권을 다 있잖아요. 이미 책 놓는 순간 제가 그 경험을 했고요. 제가 여기 그 다중우주, 평행우주 있죠. 제가 책을 보려고 하다가 덮었습니다. 그리고 전 다중우주 다 깨쳤어요. 제 경험이 있습니다.